지지저항을 정리하면 한 요 정도가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어떤 심리가 작용을 했을까?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개념, 돌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돌파 시 SR 플립이 일어난다. 그 긴 시간 동안, 긴 횟수 동안 지지저항이 일어나면은 요건 강력한 지지저항 라인이고, 이게 뚫렸을 때 SR 플립도 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강력한 지지저항을 돌파를 하면은 요거는 강력한 추세가 일어날 수가 있다. 요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품고서 이걸 어디서 써먹을 수가 있느냐? 바로 선의 개념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 이 가격을 수평으로 지지선, 저항선을 작도를 두고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선으로 추세선, 추세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심화는 이게 딱딱딱 선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구간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두고서 저항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축적 구간들, 분배 구간들, 혹은 꼬리가 긴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활용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트로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이 지지저항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소통방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롱테일로 지지저항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매매에서 가장 기본은 지지저항입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구간에서 이제 숏을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풀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칠판 느낌으로 바꿨어요. 이 느낌이 좋다고 하셔서 좀 바꿨고, 영상 길이도 최대한 10분 안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저항 제가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지저항. 자,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만 숙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원리와 개념, 그리고 기본과 심화,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는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일정하게 캔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점과 점을 이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추후에 캔들이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캔들이 내려왔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저항을 맞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구간에서 심리가 이 매수 우위일까 혹은 매도 우위일까, 여기에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 즉, 매도 심리가 앞서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구간에서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수세와 이 매도세가 힘싸움을 해서 이 매도세가 강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 여기서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 매수 심리가 우위를 이룰 것이고, 실제로 매수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 구간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누가 뭐 리플 좋다더라 하면 매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죠. 근데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주문을 넣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셀 사이드 리퀴디티, 바이 사이드 이런 것들을 배웠죠. 실제로 우리는 요런 구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최소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매수 우위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매도 우위면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 지지저항은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켜질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은 없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도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고 매도 우위가 되면은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마음을 먹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은 우리는 요런 구간에서 롱을 본다. 이게 기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두 번째가 지지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SR 플립이 일어난다.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지를 받던 구간이 뚫리게 돼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이 지지받던 라인은 저항 라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SR 플립이라 그러죠.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게 정석적인 움직임이다. 자, 3번. 긴 시간 동안 지지가 일어나고 많은 횟수가 지지 저항이 일어날수록 이것은 강력한 지지 저항 구간이다. 지지 저항이다. 자, 이것도 여기서 이제 여러 번 가격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네 번째에도 두 번 나온 것보다 세 번째가,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은 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저항 라인이 돼요. 그래서 정배는 사실 이 네 번째에도 우리가 롱을 보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력들은 이용을 해서 우리의 매수 주문을 전부 다 청산을 시키는 무빙이 나온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보겠죠. 그러면 세력들은 이 심리를 역이용을 해가지고 아래로 하락 돌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매수 주문이 세력들의 이 매도 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량 확보를 하고서 가격을 내리더라. 요 부분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세력들의 뒤통수를 조심하자. 그리고 여러 번 이제 지지가 나오면 이제 의심을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개념은 이제 강력한 지지 저항은 돌파 시에 뭐가 나온다? 강력한 추세가 나온다. 요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이 40K 구간을 트랩을 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강력한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가 요런 이유죠. 자, 세 번째 개념은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 지지 저항의 기본은 선입니다. 선. 첫 번째 추세선과, 자, 다시 지지선과 저항선, 이런 수평 가격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더라. 모두들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그리고 추세대예요. 자,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만 지지 저항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단 구간에 우리가 추세선을 사선으로 작동할 수가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도 지지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걸 평행하게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은 이게 추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저항이 일어나더라. 이 추세선과 추세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지 저항 매매를 또 해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에서 SMA가 있고 EMA가 있는데 EMA를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것도 뒤에서 제가 이 4시간 봉에서 200 EMA를 되게 신뢰성 있게 봐요. 실제로 이동평균선은 요 이동평균선 이 큰 숫자일수록 지지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평균이 클수록 이 추세 변화에 민감하지가 않죠. 작으면은 5이평선이면 추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나 저항이 200이평선보다는 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4시간 봉상 202평선을 잘 본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는 게 많아요. 뭐 5이평선, 22평선, 12평선, 62평선, 25, 50, 102평선 보는 이 기준들이 좀 다릅니다. 이 이동평균선 매매는 제가 특강에 올려뒀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4번입니다. 이게 심화예요. 심화는 이 선이 아니고 구간이에요. 우리가 이 선은 라인이죠. 라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라인만 보고서 딱딱딱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구간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차트 있죠.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정리부터 할게요. 구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지 저항이 반드시 이렇게 선에서 딱딱딱 맞고 떨어질까요? 사실 여러분들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이유는 가격 반응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가격 반응들은 이 매수세와 매도세에 의해서 결정이 나죠. 그러니까 꼴이나 종가가 꼭 여기서 정확하게 맞고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일어나지 않고 지저분하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레인지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사용하게 되냐면은
제가 디맨드 존하고 서플라이 존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런 매집 구간들, 물량을 축적한 구간들, 분배한 구간들, 디맨드 존 혹은 서플라이 존, 이런 구간들에서 가격이 지지나 저항이 일어나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제 브리핑 나갔던 바로 롱테일입니다. 이런 긴 꼬리에서 지지나 저항이 일어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와이코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일어났어요. 횡보를 해주다가 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내려오면은 튕겨져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내려와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가격이 급격하게 아래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에서 또 가격이 멈추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즉 지지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 자, 이런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올라왔을 때 높은 확률로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매수세가 강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을 바로 뚫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정한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가격 상승을 한번 멈춰준다.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일어난다. 요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꼬리는 이건 꼬리가 이렇게 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꼬리가 길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가격을 올렸다가 매도세가 진 누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한 저항, 매도세가 발생을 했구나. 그럼 요런 레인지를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 매도 압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선이 아니고 선으로 보통 이렇게 작도를 하죠. 그게 아니고 레인지로서 이제 작도를 할 수가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지 저항을 정리하면 한 요 정도가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어떤 심리가 작용을 했을까?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개념, 돌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돌파 시 SR 플립이 일어난다. 그 긴 시간 동안, 긴 횟수 동안 지지 저항이 일어나면은 요건 강력한 지지 저항 라인이고 이게 뚫렸을 때 SR 플립도 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강력한 지지 저항을 돌파를 하면은 요거는 강력한 추세가 일어날 수가 있다. 요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품고서 이걸 어디서 써먹을 수가 있느냐? 바로 선의 개념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 이 가격을 수평으로 지지선, 저항선을 작도를 해두고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선으로 추세선, 추세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심화는 이게 딱딱딱 선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구간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두고서 저항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축적 구간들, 분배 구간들 혹은 꼬리가 긴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활용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은 이 추후에 이 비트코인의 목표가가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제 레인지로 표시를 해뒀죠. 이것도 지금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을 비트코인은 최후로 올라올 것이다. 여기서 이런 매물대들은 한 번씩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은 아직 쌩쌩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요 레인지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롱테일로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시간 봉으로 볼게요.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요런 구간에서 보세요.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가 강하게 일어났죠. 저항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주말장에서는 보통 횡보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세력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네들은 정직하게 무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이런 상단 구간에서 숏을 잡는 거예요. 이런 윗꼬리들이 있죠. 이 윗꼬리들이 이 레인지에서 나타난다는 건 여기서 저항이 강하구나.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소한 요런 구간까지는 가격이 내려와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단타로 숏을 잡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롱테일은 이런 꼬리가 많을수록 강해요. 그리고 이런 범위가 좀 좁을수록 강하게 지지 저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꼬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세력들은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일어날 것을 역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는 여기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말에 역이용을 하면은 세력들이 잠잠하죠. 주말에 조용합니다. 그때는 이런 구간에선 정직하게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주말에 박스권 횡보를 해줄 때 타점을 잘 잡으면은 정직한 무빙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지지저항을 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시간 봉상 200EMA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이 초록색 선이 200EMA예요.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즉 이 상단에서 우리가 숏을 잡았으니까 이 아래에 요 구간에서 TP를 도출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근거들이 겹치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익절을 한번 하고 지지가 나올 수 있음을 체크해 볼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지지저항 개념을 좀 설명을 해 드렸어요. 네, 여기서 소통방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도움됐다는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현재 많은 브리핑을 제가 드리고 있고 차트 관련해서나 뭐 모르시는 거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네, 아기 형이랑 코시 형이랑 또 많은 다른 고수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